10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이때 수동으로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버튼을 3초 이내에 빠르게 5번 눌러야 됩니다. 자동차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중에서 길게 눌러야만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유리의 성에를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프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앞유리 성에 제거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 하면서 글자가 사라집니다. 자동 김서림 방지 기능이 활성화되어 겁니다. 다시 길게 누르고 있으면 ADS 오프라는 그 글자가 깜빡깜빡거리면서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전면유리 성에 제거 버튼입니다. 지금 제가 외기 모드로 되어 있는데 보통 내기로 타시죠. 내기로 되어 있다가 전면유리 성에 제거 모드를 누르면 바로 외기 모드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게 또 싫은 분이 있어요. 달리다가 이걸 누르는데 바깥에 우와 그름 냄새가 푹 들어오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이걸 눌러도 여기 내기 고정 모드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배워봅시다. 프론트 버튼을 누릅니다. 에어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내기 순환 모드 버튼을 3초 이내에 빠르게 5번 눌러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누른 상태에서 깜빡 외기 모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내기 모드로 해놓고 전면유리 성에 제거 모드 들어가 볼게요. 성에 제거 모드 들어가도 내기 순환 모드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또 이걸 외기 모드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에어컨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이 버튼을 5번 누르면 됩니다. 에어컨 버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다시 깜빡깜빡거리죠. 원래 출고 상태로 바뀝니다. 한번 해볼게요. 내기 모드 설정했습니다. 전면유리 모드, 전면유리 성에 제거 모드 누르면 원래대로 바깥 공기를 유입하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내기 순환 버튼 숨은 기능입니다. 차량 연식과 옵션에 따라서 적용된 차량이 있고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차에도 이 기능이 적용되었는지 테스트 해 보십시오. 공기청정기 기능이 따로 있는 차들은 이 버튼과는 무관합니다. 공기청정기 버튼이 없는 차량들은 길게 누르고 있으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기능은 실내 모드로 해서 풍량이 세지면서 실내 공기를 에어컨 필터로 걸러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겁니다. 에어컨 필터 관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밤길 운전하거나 가는 길을 운전할 때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빛이 운전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이 내비게이션을 끌라 그러면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서는 안 꺼져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짧게 누른다 켜집니다. 끌 때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내비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내비에 메뉴들이 나옵니다. 다시 내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통합 검색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보통 통합 검색하려면 이거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비 화면 터치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겠죠. 열선이나 통풍 시트를 사용할 때 끌라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눌러서 끄든지 다시 열선도 하나 둘 셋 이렇게 꺼야 되잖아요. 끄고 싶다 하나 둘 셋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바로 꺼집니다. 통풍 버튼도 길게 하나 둘 셋 바로 꺼집니다. 절개잡기 버튼입니다. 별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설정해 놓은 절개찾기로 이동을 합니다. 짧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DMB로 설정을 해 놨거든요. 짧게 DMB가 활성화되지요. 다시 설정을 하고 싶을 땐 이 절개찾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절개찾기 버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기능으로 넘어갑니다.
하이패스에도 길게 눌러야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인데요. 짧게 누르면 음량 조정이 됩니다. 음량 0, 음량 1, 음량 2, 음량 3, 음량 4.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하이패스에 있는 카드 모양, 원 모양 후불카드입니다. 한번 짧게 누르면 카드의 종류를 선후불 카드 같이 알려줍니다. 선불 카드입니다. 후불 카드입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길게 누르면 최근 거래 요금은 1,800원입니다. 최근에 거래 요금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와이퍼 작동하는 레버에도 길게 눌러야 작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와이퍼 레버를 미스트 방향으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와이퍼 날 교환 모드로 됩니다. 와이퍼를 다 교환하고 나면 밑으로든 위로든 한 번만 작동해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조수석에서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먼저 운전자가 내려버렸습니다. 시동을 끄고. 근데 차키는 놔두고 내렸네요. 제가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워요. 에어컨을 틀고 싶어요. 그런데 운전석에 잘못 앉았다가 오해받기 딱 좋아요. 이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라고 만든 기능은 아니에요. 원래는 제동등이 고장나거나 퓨즈가 나가거나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를 밟았다라고 차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차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원래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입니다. 차키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키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ACC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10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상시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제 걸렸죠. 10초 좀 더 걸린 것 같기도 하네요.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에어컨도 틀 수가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한 기능이겠죠. 한 번쯤 써먹어 보십시오. 핸들에도 길게 눌러야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메뉴 버튼 눌리다 보면 많은 정보들을 계기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연비도 표시가 되고 그립 거리도 나오게 됩니다. OK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평균 연비를 리셋을 시켜 보겠습니다. 버튼을 길게 눌러 보겠습니다. 리셋이 되었죠. 트립 컴퓨터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초기화가 됩니다. 핸들에 있는 음성 인식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내비 화면이라든지 음성 안내로 뭘 이야기해라 라고 합니다. 내비 화면에 있는 종료 버튼을 눌러서도 꺼도 되지만 운전하면서 저기에 다시 손이 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통화 버튼입니다. 짧게 누르면 최근에 통화한 기록이 남고요. 길게 누르면 최근에 전화한 번호로 전화를 바로 걸어줍니다. 패들 시프트입니다. 당기면 기어가 올라가고요. 마이너스를 당기면 기어가 한 단 떨어집니다. 주행을 하다가 다시 자동으로 쓰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핸들에서 손을 떼면 위험하잖아요. 플러스 버튼 길게 당기고 있으면 자동으로 다시 바뀝니다. 차로 이탈 방지 버튼입니다.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짧게 누르면 기능이 사라집니다. 길게 누르면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차량 옵션에 따라서는 여기 클러스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로 안전, 이탈 방지 보조, 이탈 경고 끄기, 이건 운전하시는 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탈 방지 보조 있으면 핸들이 자꾸 차선 안으로 잡아당기느라고 의도와 상관없이 핸들이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클러스터에서 설정을 할 수 없는 차들은 대체로 여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크루즈 버튼입니다. 크루즈 작동 중에 속도가 한 칸 올리면 1km씩 올라갑니다. 하나씩 올리면 숫자도 하나씩 올라갑니다. 내릴 때도 하나씩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꾹 위로 누르고 있으면 10km씩 팍팍팍 증가를 합니다. 속도 조절 버튼을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면 꾹 누르고 있어요. 70km 올라갔고 다시 한 번 더 위로 누르시면 80km로 올라가요. 10km씩 변화가 생깁니다.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벌써 몇 발짝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다시 차에 가서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든 아니면 시동 버튼을 2번 눌러서 키온을 시킨 다음에 창문을 올리고 또 버튼을 끈 다음에 차문을 잠궈야 됩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쓰는 길게 누르면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리모컨 키입니다. 잠금 버튼입니다. 잠금 버튼을 잠그고 2번째 길게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올라갑니다. 떼면 멈춥니다.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창문이 다 올라갑니다. 알고 있으면 엄청 편리한 기능이겠죠. 그런데 옵션에 따라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차에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오토라이트 기능을 사용해서 운행을 하고 시동을 끄면 우리 보통 자동차가 주인님을 반겨준다고 계속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두운 길 조심해서 가세요 라고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게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끄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잠금 버튼 1번, 2번 누르면 헤드램프가 바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컨에 길게 눌러야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차량마다 적용된 옵션은 좀 다를 겁니다. 트렁크 열림 버튼입니다. 짧게 한번 눌러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열립니다.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닫힙니다. 전동식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차량에서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열립니다. 또 길게 누르고 있으면 닫힙니다. 전동식 트렁크에도 길게 누르면 작동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면 여기에 있는 트렁크 닫힘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트렁크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높이로 트렁크를 맞춘 다음에 트렁크 열림 닫힘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이 자리가 최대 열림 자리로 변경이 됩니다. 트렁크에 길게 누르면 작동하는 버튼이 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 기능은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어날 때 트렁크를 리셋시키는 버튼입니다. 트렁크의 닫힘 버튼과 열림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3초간 있으면 삐 소리가 나면서 트렁크 리셋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삐 소리가 났지요. 이때 삐 소리가 나고 나면 트렁크 닫힘 버튼을 눌러도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열림 버튼도 눌러 볼게요. 역시 삐삐삐 소리가 3번 나면서 트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수동으로 리셋을 시켜줘야 됩니다. 트렁크를 손으로 끝까지 닫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레치가 잠깁니다. 윙윙 하면서 작동음이 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트렁크의 시작점이 학습이 된 거예요. 열어볼게요. 이제 트렁크가 작동을 하죠. 출고 당시의 높이대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 높이로 다 올라간 거예요. 이제 다시 작동해 볼게요. 삐삐 소리 2번 나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가끔 트렁크가 오작동을 하거나 작동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리셋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자동차에는 한 번만 터치를 하면 작동하는 기능이 있고 길게 누르면 같은 버튼이라도 다른 기능으로서 작동하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에도 이런 숨겨진 기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길게 작동을 시키면 안 되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길게 작동을 시켜도 안 되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악셀레이터 페달, 가속 페달입니다. 가속 페달을 너무 깊이 밟거나 장거리 운전을 하느라고 너무 길게 밟고 있으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쉬어가면서 운전하는 마음가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종가에서 생각하는 운전 잘 하시는 분은 고속도로에서 칼치기 잘하고 악셀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아서 속도를 높이 내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악셀레이터 페달을 조금만 밟고 천천히 운전하시는 그분이 최고의 운전 습관을 가지신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